거대한 돌문 앞에서 용병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중 한 명이 주먹으로 쾅쾅 문을 두드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야, 문 좀 열어봐. 족장은 뒤돌아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물었다. 모두 동의하는 건가? 다른 용병은 안달하며 재촉했다. 뭐 하는 거야? 어서 가자. 혼란스러운 와중에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우린 그럴 수 없어. 즉시 용병들은 굳어버린 채 일제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에이미 카미스와 그녀의 친구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곳을 올려다보았다. 에이미는 팔짱을 낀 채 차갑고 권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맹렬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흔들림 없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캐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해. 고대 사원의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용병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 여성 용병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동료에게 돌아섰다. 정말로 캐르고에 가야 하는 거야? 다른 용병은 당황하며 되물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성 용병은 고개를 숙였고 억지 낯과는 사라지고 대신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나도 여기서 나가고 싶지만 온갖 방법을 다 써봤잖아.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에이미가 침착하게 말을 꺼내며 막막한 분위기를 깼다. 무슨 뜻이야? 아직 선택지가 하나 더 남아있잖아. 그 말에 여성 용병은 깜짝 놀라며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눈을 크게 떴다. 일행은 엄숙한 표정으로 망을 보고 있는 늙은 추장을 마주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엄있고 냉랭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업적과 희생의 전당이다. 미로의 시련을 통과하여 너희의 능력을 증명하라. 희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4명의 재물이 4사람의 입장을 허락할 것이다. 그 말에 용병들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리아는 한 용병에게 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용병은 더듬거리며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오역했다. 저기서 할 일이 끝났으면 나가라는 말이야. 뭐? 이상하네? 에이미는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고 어딘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일행을 마주했다.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내가 듣기로는 4사람을 희생하면 다른 4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아. 용병 중 하나가 갑자기 굳어버렸다. 그는 획 돌아섰고 관자놀이에는 핏대가 솟아올랐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네, 네가 처음부터 그자의 말을 알아들었던 거냐? 에이미는 여전히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날카롭게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처음 왔을 때 그가 했던 말이 그거 아니었어? 내가 그걸 기억 못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날선 말에 용병은 넋이 나갔다. 잠깐, 뭐라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한 번 듣고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엘지는 당황한 듯 시론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녀는 떨면서 그의 뒤에 숨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으며 두려움에 울먹였다. 시론, 에이미 너무 무서워. 정말 싸우는 거야? 엘진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론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안심시켰다. 괜찮을 거야. 이 일은 에이미에게 맡겨. 앞쪽에서 에이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용병 무리를 마주했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자신감 넘치고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녀가 선언했다. 덤벼, 다들. 혼돈스러운 공간 속에서 에이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푸른 눈을 빛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용병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자진해서 재물이 되고 싶진 않겠죠? 그녀는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최선을 다해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도전에 용병들은 굳어버렸고 얼굴은 분노에서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다. 한 용병은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싸우라고?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교전 중에 그는 푸른 머리의 라이언과 그들의 역사가 호각으로 맞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검은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금발소녀 LG는 그들의 리더보다 훨씬 강했고 그의 동료들을 쉽게 쓰러뜨렸다. 그리고 붉은 머리의 소녀, 끔찍한 힘을 가진 마법사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의 바다를 만들어냈고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내 화살도. 궁수는 상상 속에서 이를 악물고 필사적인 표정으로 활을 당겼지만 이 괴물들 앞에서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었다. 눈부신 성광이 터져나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용병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뜰 뿐 끔찍한 두려움에 일그러진 얼굴로 엄청난 힘에 휩쓸려 뒤로 날아갔다. 그는 마치 폭풍 속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몸이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 폭발의 중심에서 시로네는 굳건히 서 있었고 그의 금발 머리카락은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력의 기류에 흩날렸다. 그의 손이 뻗어나왔고 푸른 눈에서는 차갑고 권위적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마치 선고와 같은 말을 나지막이 내뱉었다. 궁수는 자신의 화살이 빛보다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잔혹한 진실이 용병들에게 벼락처럼 들이닥쳤다. 메울 수 없는 힘의 격차를 깨달은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절망적인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파멸할 거야. 빛이 사라지고 파괴된 공간만이 남았을 때 용병들의 오만함 또한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우두머리를 포함한 모든 용병들이 에이미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후회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신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야, 너희 셋도 사과해. 시로네의 힘에 압도당한 다른 용병들도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말투는 더듬거렸고 뒤늦게 진심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거만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에이미는 냉담하게 굽신거리는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사과를 끊었다. 그게 당신들이 사과하고 싶은 전부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용병들은 깜짝 놀라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용서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채. 갑작스럽게 용병들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그중 한 명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질려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희도...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에이미 카미스는 냉정하게 움츠러든 무리들을 내려다보며 위협적인 기색을 숨긴 채 나지막이 말했다. 뭐? 그녀의 뭐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용병은 화들짝 놀라며 동료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찧었다. 그는 당황한 채 자백했다. 저희도 술집에서 당신 뒷담화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시로네는 그저 묵묵히 옆에 서서 침착한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LG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녀가 하려던 일은 이거였구나. 그녀와 리안이 술집에서 겪었던 조롱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에이미는 정말 사려 깊어. 엘진이 친구의 배려에 감동하고 있을 때 에이미의 얼굴에는 극도로 음용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은 흥미로 어둡게 빛났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놀란 척하며 말했다. 뭐? 술집?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에이미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녹색 눈은 광기로 빛났다. 그녀는 만족스럽고 야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왜 기억이 안 날까?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녀의 태도에 두목은 몸을 떨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젠장, 우리에게 뭘 더 원하는 거야? 또 다른 남자는 뺨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머릿속에 공포스러운 생각이 스치자 멈칫했다. 그는 술집에서 그들이 조롱했을 때 이 붉은 머리 소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잠깐, 이 계집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그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채 속삭였다. 저 여자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에이미 카미스는 팔짱을 낀 채 패배한 용병들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뒤에서 시론과 LG는 친구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용병은 땅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떨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비좁은 방 안에서 에이미 카미스는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건 어때요? 그녀는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 방에서 나가는데 동의하겠어요. 용병들은 서로 당황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슨 제안? 그들 중 한 명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자신감 있고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에이미는 팔짱을 꼈다.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아무 말이에요. 실온 아리아는 깜짝 놀라며 그녀 친구의 대담한 계획에 놀라 파란 눈을 크게 떴다. 용병들도 즉시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빌어먹을. 한 명이 으르렁거렸다. 이 자식들은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시험해보려고 하는군. 위험이 지나가고 용병들이 처리된 후에야 일행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엘진 테스는 안도감과 질책이 섞인 표정으로 에이미에게 몸을 돌렸다. 그들에게서 암호를 얻어내려고 그런 거야? 정말 놀랐잖아. 에이미는 킥킥 웃으며 히히 미안해 라고 말하고 실원에게 윙크했다. 엘진은 그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법사는 원래 매우 효율적인 사람들이죠. 시로는 밝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엘진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좀 괴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 뿐이에요. 마법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암호 하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너희는 알기나 하는 거냐? 용병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투덜거렸다. 어둠 속에서 고대의 주문이 울려 퍼졌다. 케르티아, 로호이마, 아르크라시아, 위드미아, 벤젠. 그러자 눈부신 빗줄기가 공간을 가르며 차원 이동 통로를 열었다. 강렬한 빛이 잦아들자 뜨거운 햇살 아래 황량한 대지가 펼쳐졌다. 포탈을 빠져나온 엘지는 기지개를 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훨씬 낫네. 그녀는 즐겁게 외쳤다. 일행은 무너져가는 고대 건축물 앞에 섰다. 낡았지만 여전히 위엄을 풍기는 건축물은 바위산 사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시로는 건축물을 바라보지 않고 구석에 서 있는 용병들을 힐끗 보며 생각에 잠겼다. 목표를 달성한 일행은 유적지를 떠났다. 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시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어. 에이미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맞아. 이제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자.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자 리안이 신이 나서 제안했다. 점심처럼 파스타 한 접시 더 먹으러 갈까? 엘지는 즉시 반박했다. 잠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또 파스타를 먹자는 거야? 갑자기 시론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그의 변화를 감지한 에이미도 리안에게 기대어 있다가 궁금한 듯 뒤돌아봤다. 척박한 황무지의 푸른 하늘 아래, 자결하는 태양 아래 두 무리가 척박한 바위 절벽 사이에 마주 서 있었다. 침묵이 감도는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 갑자기 깨졌다. 붉은 망토를 걸친 용병 중 한 여성이 초조한 듯 몸을 뒤척이며 덩치 큰 동료 두 명을 팔꿈치로 쿡 찌르더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혹시 저희와 함께 용병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로네는 뜻밖의 제안에 놀란 듯 눈을 깜파졌다. 용병이라고요? 그가 관심을 보이자 여성은 서둘러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맞아요. 용병으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당신들의 실력이라면 금세 최고의 용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명성이든 돈이든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대장님이 얼마 전에 팀을 떠나셔서 만약 당신들이 동의한다면 저희의 새로운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내리는 모든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친구들도 잘 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 명의 용병은 모두 시로네를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며 숨을 죽인 채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시로네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천사처럼 맑고 밝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피어나 따뜻하고 반짝이는 아우라를 발산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싫습니다. 자결하는 한낮의 햇살 아래 네 친구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 용병들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라이언은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럼 스파게티는 안 먹는 건가? 아니면 스파게티 대신 카레? 그럼 우린 전에 묵던 숙소로 돌아갈게. 용병들은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젠장,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밤이 내리면서 하늘은 신비로운 짙은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일행은 달빛과 깜빡이는 횃불 아래 절벽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기와지붕 집들이 있는 휴양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엘진과 에이미는 야자수 그늘 아래 오솔길을 따라 앞서 걸어갔다. 엘진은 감탄하며 말했다. 시로네는 정말 강하네. 에이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맞아, 나도 걔한테 정말 놀랐어. 걔가 순간이동 마법을 배우려고 100만 번이나 실패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그저 바로 뒤따라 걷던 라이언은 시로네가 방금 시전한 마법에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흥분해서 말했다. 빛의 질량을 부여한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엄청난 것 같아. 시로네는 약간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몰라. 그냥... 달빛이 희미하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밤, 에이미는 시론에 대한 기억에 잠겼다. 그의 밝은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졸업반에 있는 동안 걔가 갑자기 그렇게 강해졌지? 두 소녀는 고요한 밤의 숲길을 걸어갔다. 엘지는 갑자기 말을 꺼내며 에이미의 생각에 끼어들었다. 잠깐, 시론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 졸업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에이미는 가볍게 대답했다. 응? 엘지는 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네가 올해 졸업하면 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는 거야? 에이미는 약간 당황했다. 그게 중요하니까. 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뺨은 약간 붉어졌다. 네가 졸업 후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아마 수도의 군대에 들어가게 될 거고 시로는 1년 동안 혼자 남겨질 거야. 시론이 다음 졸업반에 들어갈 실력이 충분하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해. 엘진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고 에이미는 멍해졌다. 아,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붉어졌고 초록색 눈동자는 당황한 듯 땅을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을 깨달았다. 그랬구나. 기억이 밀려왔다. 어두운 밤 창가에서 망토를 걸치고 돌아서서 시론에게 소리쳤다. 빨리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를 선배라고 불러야 할 거야. 내가 걔한테 따라오라고 했었지. 에이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끄러움과 드러난 진실에 얼굴을 둘 곳을 몰랐다. 내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에이미와 엘진의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에이미는 침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사격을 잘해서야. 졸업 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엘진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친구를 쿡 찔렀다. 스파이 해보는 건 어때? 그럼 네가 원할 때마다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잖아. 너한테 완벽한 직업이야. 예쁘기도 하고. 에이미의 얼굴이 붉어지며 더듬거리며 반박했다. 무슨 헛소리야. 게다가 난 스파이도 잘 못해. 너처럼 감각이 예민하지도 않고. 친구의 사랑스러운 당황한 모습에 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귀여워라. 걱정 마.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해.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뒤로 뻗어 에이미를 껴안았다. 우선 네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해. 갑작스러운 포옹에 에이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으악, 뭐 하는 거야? 쉿! 엘지는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고도의 집중력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지며 정면을 쏘아보았다. 에이미는 즉시 입을 다물고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했다. 엘지는 에이미의 귓가에 바싹 대고 심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집 앞에 누군가 있어. 잠시 더 귀 기울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숨소리를 들어보니 남자야. 멀리 노란 가로등 불빛이 하얀 집 벽에 비치는 곳에 외로운 그림자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갑작스럽게 일행은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시로는 멍하니 눈을 크게 뜨며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뭐? 그의 옆에서 에이미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알아본 순간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겨우 억눌린 신음소리만 낼 수 있었다. 찌!
회색빛 돌바닥 위에는 기스가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다. 소년의 몸은 멍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찢겨져 있었다. 시로는 기스의 몸을 살짝 흔들며 불렀다. 기스?